자, 5월 첫째 주에 나온 새로운 제품들 중에 10만원 이상의 제품만 따로 분류를 해서 부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레이즈 드림이라는 곳에서 만든 스노우 브레이크 포비든 존 견습생 서비스라는 제품이고요. 6분의 1 스케일입니다. 레귤러판하고 디럭스판이 있는데요. 용어가 좀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일반판이라고 하는데 현재 보고 계시는 제품은 레귤러판이에요. 메이드복을 입은 소녀가 한 손에 이렇게 케이크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만든 제품이죠. 근데 이 제품은 부품을 교체를 하면은 전혀 다른 모습의 소녀로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굴도 달라졌고 하반신도 달라졌죠. 이게 14만 3천 원이라는 얘기고요. 디럭스판을 사게 되면은 아예 다른 소녀 버전의 몸통을 제공을 합니다. 각각 맨다리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스타킹을 입은 하체로도 교체가 가능해요. 좀 전에 레귤러판에서 보셨을 때는 몸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해 있었는데 디럭스판은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좌우를 마주보고 있는 조형이니까 전혀 다른 조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소파 뒤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되겠어요. 예쁘기는 한데 가격이 살짝 부담이 됩니다. 다음 제품은요, PG 스튜디오에서 만든 아머포트 스타휠 메시아 소울 에디션이라고 하고요. 가격이 무려 86만 8천 원인데 이 가격은 수수료와 배송비,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다 계산하면 100만 원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현재 코믹스 아트와 ASL몰에서 예매 중이고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받침대 위에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는 미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헤드와 머리카락이 교체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피규어가 되죠. 뒷모습은 이렇고요. 저는 이런 제품이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피규어의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품이 미술관 같은 데 전시되어 있어도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취미로 미술관을 가끔 가거든요. 근데 가보면은 뭐 현대미술이라 그래서 형태를 짐작할 수 없는 조각품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차라리 이런 제품이 훨씬 더 제 눈에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술을 등급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대단한 제품이고 이런 제품이 나올 때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이번에도 PG 스튜디오고요. 뭔가 고가의 냄새가 나지만 고가가 아니에요. 제품의 이름은 뉴 에라. 뒷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몰라서 브라이트 레빗이라고 하고요. 6분의 1 스케일입니다. 매니아하우스에서 18만 5천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예매 중이고요. 바니걸은 좀 질렸나 싶었는데 얼굴이 실사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바니걸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옛날에 가디터라는 작품에 나오는 아리사라는 캐릭터가 약간 요런 조형을 택하고 있었거든요. 이 무기가 되게 특이한 게 뽑기 기계처럼 생긴 거를 총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기의 디테일이 쓸데없이 고퀄이에요. 여기다가 대충 나무나 바위 같은 거 놓고 진열해도 바니걸 피규어 자체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사실은 이 부분이 혹시 조형이 좋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가슴 가리개가 내려갈까봐 이제 손으로 당기고 있는 이런 표현까지 굉장히 섹시하게 느껴지는 제품이에요. 스태츄 제품 못지않은 퀄리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제품을 100%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품은 미소녀 피규어는 아닌데 저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지터가 되겠습니다. 라이트 이어 스튜디오 드래곤볼 Z 마인 베지터. 자, 이 제품은 버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일단 디럭스 A 버전이고요. 가격은 무려 108만 6천 원입니다. 수수료, 배송비, 관세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고요. 드래곤볼을 아시는 분은 이게 어느 장면에서 나왔구나를 금방 아실 거예요. 베지터가 마인부와 싸울 때 마인부에게 강력한 기공포를 날리기 전에 자세를 보여주고 있죠. 초사이언의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몸에서 이렇게 번개가 빠지직 흐르고 있죠. 셀과 싸웠던 소노반보다 더 강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세하게 사이즈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베지터가 2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마인부와 함께 자폭을 결심한 베지터의 모습이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죠. 어마어마한 제품인데 이펙트도 대단하고, 근데 뒤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디럭스 B 버전의 구성을 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자폭하기 직전의 베지터의 모습에서 기공포를 발사하는 베지터로 교체가 됐죠. 받침대하고 캐릭터가 서로 교체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습도 상당히 멋있죠. 그리고 자폭하기 직전의 베지터를 암석 위에다가 올려다 놨어요. 사실 캐릭터를 옮길 수 있으면은 굳이 A 버전, B 버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캐릭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사이즈도 소폭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궁극의 올인 에디션이 있습니다. 가격은 무려 193만 8천원이고요. 네, 기공포를 쏘기 직전의 베지터의 모습, 그리고 똑같은 베이스에 자폭하기 직전의 베지터, 그러니까 동일한 베이스가 두 종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올인 에디션에만 들어가는 베지터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자폭을 결심하기 전에 마인부를 째려보면서 마음속으로 가까운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죠. 잘 있어라 트랭크스, 부루마, 그리고 카카로트. 이 대사를 하고 빵 하고 터지는데, 와, 이때 저는 베지터가 여태까지 나쁜 놈인 줄만 알았는데 자신이 벌인 민폐를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수습하려고 하는 진정한 자존심의 황제 베지터의 모습을 보면서 완전히 이 캐릭터에 뿅 갔어요. 제가 이때부터 아이디를 베지터라고 쓴 게 된 건데, 근데 저는 베지터를 VEZITA로 쓰거든요. 옛날에 드래곤볼 보던 시절에는 베지터의 영어 이름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원작에서의 영어 표기는 VEGETA죠. 아무튼 베지터의 가장 멋졌을 때의 모습, 요즘은 뭐 3분 베지터라 그래가지고 손오공이 나타나기 전에 잠깐 시간 보는 용도의 약간 쩌리 개그캐 취급을 받고 있지만, 사이어인의 왕자 베지터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제품은요, 회천당이라고 오랜만에 보는 제작사인데요. 방치소녀, 백화요란의 모의 힘의 들, 잠에서 깬 반봉. 네, 7분의 1 스케일이고요. 무려 31만원에 예매를 하고 있어요. 턱을 괴고 있는 아주 귀여운 소녀의 모습입니다. 얼핏 보면은 수인인가 싶지만 후드가 동물의 귀처럼 생겼을 뿐이지 수인은 아니에요. 가슴은 아슬아슬하게 가려져 있긴 한데 혹시 몰라서 안전제일 마크를 붙였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고요. 엉덩이도 아슬아슬한데 여기 보면은 이 허연 건 뭐냐, 이 후드 자체가 젖소 문양을 나타내려고 이렇게 색칠이 된 것 같아요.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조형은 참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문제가 되겠군요. 자, 다음 제품은 구스마일 컴퍼니에서 만든 넨도로이드 2590번 하츠네 미쿠 미쿠 엑스포 10주년 기념 버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피규어 프레소에 12만 5천원의 입고가 완료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현재 일본에서 엑스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엑스포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중학교 때 수학여행으로 대전 엑스포를 보러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나라의 그 대표적인 어떤 그 전통이나 그 나라의 모습을 작은 전시관 안에 압축을 시켜서 그거를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본 엑스포의 마스코트 캐릭터가 이 징그러운 눈깔 달린 이상한 생명체거든요. 마치 페이트 스테이나이트에 나오는 괴생명체 같이 생겼는데, 아니 왜 이런 거를 마스코트로 삼았을까? 차라리 이 이쁜 미쿠를 마스코트로 삼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의상도 너무 예쁘고요. 제가 랜도로이드 제품은 캐릭터 왜곡이 심해서 잘 안 사는 편이긴 한데, 이번 미쿠는 너무 예뻐서 한번 소개를 시켜봤습니다. 사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직접 접속을 해서 업로드 돼 있는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러면은 그냥 내가 직접 들어가서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제 코멘트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듯한 손짓을 하고 있는 미쿠. 윙크도 하면서 이렇게 고사리 손 같은 거를 이렇게 쥐고 있죠. 너무 귀여워요. 미쿠가 미쿠를 들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상황인가요? 깜찍하게 손을 벌리고 있는 미쿠.
이렇게 깜찍한 모습으로 스케일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낸도로이드로 나와서 저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소품을 앞에다 세워놓고 자세를 취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팔 벌리고 뛰는 모습도 구현이 가능하고, 요즘에 나오는 낸도로이드는 훨씬 더 소품도 많고 더 다양한 동작을 취할 수가 있고 가지고 놀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네, 뒷모습은 이렇고요. 아무튼 굉장히 다채로운, 누가 봐도 예쁜 미쿠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품은요, 인피니티 스튜디오에서 만든 SSR Dear My Lover 쿠로카와 미유 바이 YD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7분의 1 스케일이고요. 이번에는 통상판이라고 표시가 되네요. 일반판, 통상판, 레귤러판. 제발 용어 좀 통일했으면 좋겠는데. 자, 아무튼 통상판은 15만원이고요. 디럭스판은 19만원이에요. 요조 숙녀 같은 의상을 입고 있는 소녀인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뢰계 패션이라는 거예요. 자, 나무위키에 따르면요, 지뢰계는 2019년부터 일본의 SNS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키워드다 라고 하고요.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막상 사귀어 보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성격을 가리킨다 라는 말이에요. 토요코 키즈인가 가출 청소년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입는 패션이 지레게 패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패션의 한 종류로 서브컬처에 도입을 하는 거는 저도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상한 데 지퍼가 달려 있어요. 치마를 들추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도발적이고요. 사진상에도 YD라고 표시가 되고 있는데, 주워들은 얘기로는 이분이 한국 일러레 분이세요. 근데 남자 페미니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페미니스트라고 하면은 선입견을 갖고 싫어하잖아요. 한국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 힘드니까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피규어 자체만 놓고 보면은 개성있다, 예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품을 사고 말고는 소비자의 선택이니까. 저도 페미니즘을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남녀 평등은 좋은데 남성을 혐오하고 이런 것 자체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피규어를 다루는 채널이니까 더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통상판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통상판이든 디럭스판이든 둘 다 이렇게 특전이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아크릴 스탠드가 있죠. 사이즈는 H130mm, W39mm, 두께는 3T, 3mm라는 뜻이거든요. 디럭스판을 사게 되면 놀랍게도 캐릭터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은 소녀인데 표정이 다르고요, 의상도 다르고요, 포즈도 다릅니다. 캐릭터 두 개에 19만원이면 가성비가 나쁘진 않아요. 이 오른쪽에 있는 친구의 의상은 어벤져스에 나오는 블랙 위도우 같기도 하고,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왔던 트리니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간츠라는 작품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도 이런 복장을 입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매력 있는 두 개의 캐릭터를 한 번에 살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감상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영화를 보고 나와서 얼음이 잔뜩 들어간 콜라를 마시고 나서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컨디션도 안 좋고 목소리도 안 좋은데 여러분이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제품 마기야츠는요, 벽라망로 듀크 오브 요크 현장의 페다고그라는 제품이에요. 6분의 1 스케일이고 매니아하우스에서 196,000원에 예매하고 있어요. 검스를 입은 굉장히 멋진 몸매의 여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 너무 제 스타일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 의자가 약간 오른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죠? 이러면은 캐릭터가 미끄러져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처럼 생겼어요. 물론 비싼 제품이니까 단단히 고정을 시키기는 했을 거예요. 의자 아래 요 가느다란 핀이 캐릭터 전체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우려를 하는 이유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피규어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녀석들 중에 의자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두 개의 표정 파츠를 제공을 합니다. 혀를 내밀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중고 피규어 소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듀크 오브 요크라는 이 캐릭터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고가로 나왔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제품의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동일한 캐릭터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나올 고가의 제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냥 보내드리면 좀 아쉬우니까 오늘 제가 겪었던 좀 황당한 사건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에 그 썬더볼트라는 영화를 이제 보기 위해서 옷을 입으려고 옷장문을 딱 열었는데 머리 위에서 뭐가 뚝 하고 떨어지는 거, 시커먼 게. 그래서 이거 뭐야 해서 봤더니 어른의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는 큰 벌레인 거예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레가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나 큰 벌레가 나와가지고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 자세히 보니까는 바퀴벌레는 아니고 딱정벌레 일종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큰 놈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피규어를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배를 핀다던가 동물을 기른다던가 지저분한 사람이라던가 이러면은 그 제품을 사는 걸 좀 꺼려하게 되잖아요. 근데 피규어를 잔뜩 진열해 놓은 방 안에서 벌레가 나온다? 물론 장식장에서 벌레가 나온 게 아니라 옷장에서 나온 거긴 합니다만, 저는 절대 더러운 사람 아니고 피규어를 위해서라도 깔끔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벌레를 발견한 순간에 이놈을 잡으려고 휴지를 벌레 위에 올려놓고 스리펄로 그냥 퍽 쳤어요. 그랬더니 당연히 잡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휴지를 치우니까 얘가 없어진 거예요. 도망갔다는 얘기죠. 그놈이 지금 제 방 어딘가를 기어다니고 있는데, 이거 찜찜해가지고 어쨌든 영화를 재밌게 보고 왔고요. 영화 본 후기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아무튼 옷장에 있는 물이나 옷 같은 거 다 꺼내고 하나하나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저는 벌레 소굴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깨끗했어요. 그냥 우연히 어디선가 들어온 녀석인데, 제가 창문을 열어놓고 있어도 방충망까지 열진 않거든요. 그 벌레가 도저히 방충망을 통과할 사이즈는 아니었고 굉장히 미스테리합니다. 오늘 보신 피규어들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제품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